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에 다 못 띄었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원점과 A와 B를 지나는 원 C에 대하여 원 C 위의 점 O에서의 접선을 L1이라고 한답니다. 두 삼각형 OAB와 OPB의 넓이가 같게 되는 직선 L1 위의 점을 P, 그림에 P가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Q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담은 선분 QO, 그 수선의 발인 Q에서 O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죠. 그럼 OQ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OQ의 길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Q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점 Q의 좌표를 알려면 점 P의 X 좌표를 알면 되겠네요. 실제는 OQ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지만 알고 보면 점 P의 좌표를 찾으라는 그런 뉘앙스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설명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나마 생으로 없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라도 그림도 좀 있고 설명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문제예요. 읽어보면 선분 OA는 이제 세 번째 줄부터요. 선분 OA는 원 C의 지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직선 L1은 요 위쪽에는 이 직선이에요. 선분 OA와 수직이랍니다.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죠. 얘랑 수직이에요. 라는 뜻이고. 점 O를 지나는 직선 L1의 방정식은 이제 가라고 되어 있죠. L1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근데 L1의 방정식은 어렵진 않아요. 점 A의 좌표까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6, 마이너스 8. 점 B의 좌표는 7, 마이너스 1. 그럼 선분 OA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X의 증가량 6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8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선분 OA의 기울기가 이렇다면 L1의 기울기는 이 둘이 수직 관계잖아요. 접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직선 L1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 A를 지나는 직선 OB와 평행한 직선, 점 A를 지나고 직선 OB와 평행한 직선을 L2라고 써요. 여기 지금 L2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OB와 여기는 이 직선 L2가 평행 관계에 놓입니다. 됐어요? 이유는 왜 그렇죠? 여기서 그게 중요하진 않는데 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이 똑같고 OB라는 밑변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동일해야 넓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분 OB의 길이와 직선 L까지 거리는 항상 같아야 되는 평행선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네들이 지금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직선 L2의 제 방정식 물어봅시다. 직선 L2의 방정식. 얘는 기울기 얼마죠? 직선 L2의 기울기. 는 선분 OB의 기울기와 같네요. 평행하니까. 선분 O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이 원점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7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1. 그 직선 L2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뭐를 지나가나요? 6, 마이너스 8을 지나가네요.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7분의 1 가로 X에서 X좌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선 L2의 방정식이 나오죠. 정리해보면 양변에 7을 곱해볼까요? 그럼 7Y 플러스 5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넘어가면 X 플러스 7Y 플러스 50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뭐 굳이 필요 없어도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점피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점피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선 L1과
직선 L2의 방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얘는 교점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하는 겁니다. y는 4분의 3x라는 것과 y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 플러스 7y 플러스 50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y에다 직접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7 곱하기 4분의 3x 플러스 50은 0이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4분의 21, 얘는 4분의 4, 4분의 25, x는 마이너스 50 없어지고 양변에 5분의 25를 곱하죠? 그럼 따라서 x는 잠깐만요. 숫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숫자 맞아요,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숫자 이렇게 크게 나올 리가 없는데요? 왜 뭐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y 대신에 4분의 3x 4분의 21 4분의 25x는 마이너스 50 없어지고 여기에 25분의 4를 곱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8. 이게 맞겠네요. 아까 뭐 이상한 걸 썼네. 네,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 지 근데 y좌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는 얘기죠. 교점의 점피의 좌표에 마이너스 8이 x좌표니까 점Q의 x좌표도 마이너스 8일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점 사이 거리는 8이 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풀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fx는 가에서 말하는 거죠. 가가 누구예요? L1입니다. fx는 L1, 그 다음에 gx는 L2가 되겠죠. 그 다에 알맞는 값은 선분 Q5의 길이니까 8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K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문제에다 잘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좌표 표면 위에 세 점 A, B, C에 대하여 두 점 A와 B의 좌표는 각각 주어져 있죠. 그 선분 AC와 선분 BC가 서로 같은 직각 이등변이랍니다. 자, 이랬을 때 A의 범위가 나와 있고 선분 OC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 문제는 책에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선생님 옮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3,0을 찍습니다. 여기쯤에 3,0을 좀 더 갈까요? 여기 3이 있어요. 근데 0,a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근데 문제 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3보다 좀 작을 테니까 대략 한 여기쯤 찍어 놓을 거예요. 대략 찍은 겁니다. 여기 a를 찍을게요. 그리고 0,a가 점 a예요. 이 부분이 점 a가 되고 이 부분이 점 b가 돼요. 그 C라는 점이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C라는 점에서 A와 B를 연결했더니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개 AB를 잇는 선을 긋고 직각 이등변이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습니다. 직각 이등변이 돼야 되죠. 그럼 직각 이등변은 정확히 말하면 정사각형의 절반을 그린 거지.
맞습니까? 정사각형의 절반을 그린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네를 잇는 정사각형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손이 좀 이쁘게 그어져야 될 텐데. 아닌데 좀 더 가야 되나? 뭐 대략 일단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다 점씨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며 이 각도가 90도가 되겠죠. 직각 이등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C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도 있을 수 있죠?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C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C1, 얘를 C2라고 합시다. 맞니?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 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원점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원점 아래쪽에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보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이게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A와 B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은 여기는 이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점은 점 A와 점 B의 중점이 되죠. 이 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M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2분의 3, 2분의 A가 돼요. 그 점 M에서 이쪽 Y축 방향으로 수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뭐가 발생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발생하죠. 그렇지? 그리고 점 C1과 다시 여기는 M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장선을 걷고 이렇게 직각삼을 만들면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이 파란색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죠?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지 않나? 그렇잖아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있는 각도가 90도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를 점,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점, 여기가 x가 되는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ASA 합동 조건이 성립합니다. 자, 일단 합동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길이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길이.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a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얼마냐면 2분의 a가 되겠네.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야? 여기도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길이가 a니까. 밑에 게 2분의 a면 밑 것도 2분의 a가 되겠죠. 됐어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확실히 이해했어?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점 C1, 지금 움직이는 좌표대로 본다면, 여기 있는 점 C1의 좌표는 어디서 움직인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예요? 2분의 3, 2분의 a였죠. 2분의 3이라는 x 앞에서 이 길이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이 길이가 누구랑 같죠? 이 길이와 같아요. 합동이니까. 2분의 a만큼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길이를 찾아야 돼요.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가 누구죠?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이 점 M의 x좌표인 2분의 3과 같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C1의 좌표예요. 그럼 C2의 좌표를 찾아봅시다. C2의 좌표는 글씨 보이나요? 네. C2의 좌표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쪽으로도 괜찮고 이쪽으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과 다시 이 삼각형도 이 파란 삼각형도 합동이에요. 얘는 뭐 막국지각까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합동 찾기 쉬워요.
합동이면 또 마찬가지겠죠? 이 길이가 2분의 a.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이 어디죠? 2분의 3, 2분의 a였죠. 점 m에서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이 길이와 같겠죠? 이 길이. 2분의 3에서 2분의 a를 뺀 길이네요. 그리고 다시 이만큼 내려왔죠? 이만큼이 누구냐면 이 길이와 같을 때니까 2분의 3만큼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빼기 2분의 3.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 정도까지 하시면 거의 다 된 겁니다. OC의 문제는 O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OC의 길이를 계산해 봅시다. 근데 OC가 두 군데였죠? OC1이 있고 OC2가 있어요. OC1의 길이는 0,0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2분의 3 플러스 2분의 a,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까지의 거리입니다. 얘부터 먼저 계산해 놓고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원점 빼나 마나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도 보면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똑같은 게 두 번 더 쓰면 될 테니까 2 가로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2가 바깥으로 나오고 얘는 제곱 루트 없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이건 a 값이 양수인 상태니까 이건 양수로 그냥 나올 겁니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3. 이게 선분 OC1의 길이에요. 그럼 선분 OC2의 길이는 루트 한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죠. 0,0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거 제곱 더하는데 둘 다 사실은 부가 반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 되죠,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이나 b 빼기 a의 제곱이랑 같잖아. 앞뒤를 바꿔놓고 제곱하면 답이 똑같아지니까 얘는 2 가로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루트 2가 바깥으로 나오면 제곱 루트로 지워지고 이제 이 식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a가 아까 뭐였나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죠. 그럼 이 수는 양수야, 무수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분모는 2가 똑같잖아? a가 크냐 3이 크냐 물어봤네요. 근데 a는 지금 2보다 작은 숫자잖아.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수가 작고 뒤에 있는 수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빼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바깥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붙이기 애매하면 얘네들의 위치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세요.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2 되셨죠? 자, 남은 건 이제 문제 마지막 보세요. 선분 OC 길이의 최대값과 선분 OC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OC 길이는 얘가 될 수도 있고 결론은 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나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일단 이 범위를 구해봅시다. 따로따로. 원래 A의 범위가 지금 어디 있나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나왔고 2보다 작거 나왔잖아. 그럼 2가 가장 클 때지. 2가 가장 이거 부등식을 다 일일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가 제일 클 때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 2가 가장 클 때니까 2를 대입하면 루트 2 여기다 2 대입하면 2분의 5 이게 최대값이네요.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럼 얘는 2분의 A에서 2분의 3을 더 했잖아. 숫자가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 얘는 반대로 숫자가 더 밑에 있는 건 더 작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밑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근데 남은 거는 A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을지를 고민해야 되지. 이거 누구를 집어넣으면 더 작아지는지. 근데 지금 2분의 3에서 2분의 A를 빼는 거잖아.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뺄 때 이 숫자가 가장 작아지려면 앞이 크고 뒤가 가장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2분의 3 빼기 2분의 1인데 2분의 1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2분의 1가 가장 작을 때는 아니 반대죠. 말을 잘못했어요. 2분의 3은 값이 정해져 있고 뒤에는 수를 큰 걸 빼야 남는 게 작지. 그럼 2분의 a가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 클 때가 언제였죠? A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크겠네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네. 이해하시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 값 구한 것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그러니까 닮음으로 지금 아니 합동으로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푼 겁니다. 합동 문제를 풀었더니 각각 OC1과 OC2가 나왔는데 OC1과 OC2에다가 여기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 나왔다라는 이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가장 큰 값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아래에 있는 식보다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위는 숫자를 더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가장 커지려면 A가 가장 커야 돼요. 근데 A 범위 중 가장 큰 값은 2였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루트 1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A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것 같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2, 1 나오잖아. 잠깐만요. 저게 더 작은데? 네? 밑에 게 네. A의 이름인 건데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아니 2분의 1이 아 여기요? A의 2를 집어넣 2분의 1이구나. 여기를 잘못 썼네요. 얘를 잘못 썼어요. 여기 A에다 A 범위에 여기 있는 가장 큰 값인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이네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은 없네요. 위에다 집어넣어도 이거보다 더 작아지진 않아요. 얘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이게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다음 같은 원이 있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각각 만난답니다. 네, 그랬을 때 선분 PQ와 호 PQ를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쪽을 S1, 그 다음에 OQ와 호 OQ로 둘러싸이는 도형 중 넓이가 작은 쪽을 S2로 했을 때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아요. 실수 M의 값을 세 합을 구하시오. 이게 아까 말했지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림만 그려져 있으면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이 원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0,1,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죠. 자, 이런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직선을 잘 보니까 이게 m으로 묶을 수 있죠? m으로 묶어요. 그럼 x-1 플러스 1-y는 0.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직선은 m의 값에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나죠? 1,1을 지나갑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1일 테니까 1,1이면 여기 있겠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었더니 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에 뭘 뒀냐면 P와 Q를 둔 거예요. 그럼 이 점 하나가 P면 나머지 하나의 Q가 있겠죠. 근데 그 넓이가 자, 여기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좀 느낌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썼다 줄게요. 이렇게 지나간 거야. 직선이. 얘가 P고 얘가 Q라고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S1이 뭘 말하냐면 호 PQ와 현 PQ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중에 넓이가 작은 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S1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굳이 왜 넓이가 작은 쪽이라는 얘기를 왜 언급했었냐면 호를 꼭 PQ를 여기로 볼 만한 이유는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여기를 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호와
이 현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거기보다 이쪽의 넓이가 작기 때문에 이쪽 넓이를 S1이라고 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형의 넓이와 다시 Q와 O라는 점을 이어서 만든 이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오늘 여기 쓸 테고요. 그럼 두 도형의 이걸 S2라고 불렀는데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으려면 이쪽에 있는 이 호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이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져야 될 테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가 원점이고 얘를 P로 둔다면 Q를 여기 호 OP의 점 가운데다 Q를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죠. 이쪽은 하나 있고 이쪽을 하나 이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부분이 S1, 여기 파란색 부분이 S2로 보시면 돼요. 좀 그림이 좀 작아서 보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근데 우리 그림을 다시 그릴 겁니다. 이걸로 안 할 거니까. 자, 이걸 왜 안 할 거냐면 문제를 다시 이제 마지막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근데 m이 누군가요? m이? 이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여기를 말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일단 점 P를 지나긴 하는데 뭘 모르나요? 이 직선 말 그대로 이 직선이 점 P 1,1을 지난다는 것만 알지 전혀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을 지웁니다. 우리는 좀 전에 그렸던 그래프를 좀 전에 그린 거는 대략 이런 느낌이었죠. 대략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1,1이고요. 이런 느낌이죠. 얘를 밑으로 한 칸 끌어내줄 겁니다. 평행이동 시킬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직선을 밑으로 한 칸 평행이동 시킬 거란 뜻이에요. 그럼 1,1이 어디로 가냐면 1,0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0,1이라는 점은 원점으로 갈 테고 이 점은 0,1로 이 점은 0,1로 가겠네요. 얘는 0,-1, 얘는 0,1. 그럼 그런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P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1이 됐고 여기가 원점이 됐고 여기에 누가 놓이냐면 Q가 놓이는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잘 봐. 잘 봐. 아까 말한 대로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지 않나요? 그럼 만약 원점과 점 Q를 이어본다면 이 직선이 뭐가 되죠? y는 -x가 될 겁니다. 왜지? 이 호의 정 가운데를 지나가잖아. 그럼 정확히 호의 길이를 2등분 했다는 뜻이니까 각도가 45도로 내려가야 될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이 길이 얼마예요? 이 원의 반지름 1이었죠. 그럼 여기랑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이 되네요. 기울기 -1짜리니까. 그렇죠? 이거 직각 이등변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될 테니까 점 Q의 좌표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루트 2분의 1, 아래로 내려왔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점 Q의 좌표가 나와요. 이 말 이해했니? 됐어 정말? 점 P의 좌표는 뭐라고요? 1,0이라고. 좀 전에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얘야, 얘. 근데 얘를 구하려니까 1,1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지금은. 그래서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 직선과 이 원을
y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뭐 한 거냐면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Q였고 얘가 P였지 않습니까? 그럼 PQ를 이은 직선을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됐니? 이게 아까 뭐였죠? 저 직선이요. 문제에서 나온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어떻게 한 거죠? 아래로 한 칸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면 얘는 이 직선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뒤에 1이 없어지고 이게 남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최초의 문제에서 원하는 기울기 값이나 y축의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기울기 값이나 기울기가 변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기울기만 구하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남은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뭐 하면 되죠?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지나는 두 선분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잘못 계산한 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빼기 x를 안 뺐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정답이겠죠. 통분하거나 유리하거나 해서 쓰시면 이게 기울기 m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 보면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죠. 문제가 좀 이상했어요. 선생님 m 값을 구했는데 왜 모든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인 보통 답이 2개 이상일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물론 가끔 1개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우리 때는 이런 거 정말 많았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내는 분도 계셨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약간 변태스러운 분 계세요. 그냥 다음에 답을 구하시오 하면 되는데 거기다 쓸데없이 다음 모든 답을 구하시오라 붙여놔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구해놓고 나서 아씨 왜 모든이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답만 만들어낸 애들도 있었어요. 굳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다 모든을 붙여놓지 않거든. 문제에 가끔 한두 개씩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있어요. 모든 x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왜 모든이 붙어있지? 답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뭐 없는 답만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답을 잘 구해놓고 또 틀리거나 혹은 더 다른 답이 있을까봐 그걸 고민하다 시간을 다 뺏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이 1개인 거야. 그럼 애들이 선생님한테 니네 때 항의하는 거랑 우리 때 항의하는 거랑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때는 항의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죠. 근데 우리 때는 돌려서 선생님 왜 굳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왜 답이 1개인데 왜 쓰셨나요? 그러면 쓰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답이 1개라. 아니 답이 1개든 2개든 그냥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답이 2개면 2개 쓰면 되고 답이 1개 있으면 1개 쓰면 되는 거지. 뭐 잘못됐어? 아니요.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모든이란 말 붙여놨는데 답이 1개야. 그런 경우 거의 없죠.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없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답이 2개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다른 쪽에 답이 하나 더 있다는 뜻이야. 어디 있는 거예요? Q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Q가 여기 있으면 되나요? 왜 안 됩니까? Q가 여기 아니고 여기 O가 여기 있죠?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O와 얘랑 비슷한 케이스죠. 이 점을 여기는 1,1을 지나면서 여기는 원점과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여기 시점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Q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게 원점이니까.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겠니?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O와 이렇게 O와 Q를 이으면 이렇게 한 게 아까 뭐냐면 S1이에요. 이렇게 한 게 S2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니? 무슨 말이지? 자,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볼까요? QH가 하나가 더 있다고.
지금 우리는 Q의 위치를 어디만 찾았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만 찾았었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P, 이렇게 Q,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여기 원점, 너무 위치가 약간 애매한데. 얘가 P, 얘가 원점, 얘가 Q. 뭐 느낌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S1이고 얘가 S2였던 거예요. 맞니? 근데 꼭 Q가 여기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호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 호가 이쪽으로도 있어요. 지금 아까 호가 이쪽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S1을 만들 때 이게 S1이지 이쪽이 S1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 뿐이야. S1을 정의할 때 그렇게 된 거죠. 호의 길이 PQ를 꼭 여기로 보지 않고 Q를 만약 여기다 두는 겁니다. P5라는 호의 정중앙 여기다 Q를 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죠? 이게 S1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얘가 S2가 되겠네요. 이해하겠나요? 이렇게 돼도 되잖아.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서로 같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됐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직선 하나 만들어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도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P가 여기였지?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원점 O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S1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게 S2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결론은 여기 있는 점 Q는 여기 있는 점 Q의 반대쪽에 놓여있는 원점을 대칭 이동한 점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점 Q의 위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게 또 다른 점 Q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답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1,0과 이 직선을 잇는 기울기도 정답이 되는데 1,0과 이 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잇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답이 두 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괜찮으세요? 자, 간단하게 다시만 빠르게 한 1분 정도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래 문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 원이 있고 여기 원점이고 그 다음에 느낌상 뭐 이런 거였죠. 여기 이렇게 여기 P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었죠. 이 점의 좌표가 1,1이었고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얘가 S1이에요. 그 여기가 S2가 된 겁니다. 됐니? 근데 여기서 Q를 잡을 수도 있는데 다른 쪽에서 Q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에다가? 반대쪽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여기다 Q를 잡고 Q와 P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진 얘가 S1이고요. Q와 O를 이어서 만든 얘가 S2인 거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잖아. 이렇게 그려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이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더니 이게 직선이 된 거죠. 처음에 근거를 L1이라고 보고 두 번째 근거를 L2라고 본다면 L1을 긋게 되면 S1과 S2가 이 파란색과 빨간색에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L2를 그리게 되면 이 까만색 부분에 S1과 S2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을 위주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문제에서는 이 직선 L1의 기울기 M값을 찾아내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는 1,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것만 알지 다른 조건이 거의 없어요. 전무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 했냐면 이 그림 전체를 이 그려져 있는 그림 전체를 아래로 한 칸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저 그림 전체를 아래로 한 칸 평행이동 시켰더니 그림이 이렇게 돼 있더라는 얘기죠. 얘가 점피예요. 그리고 얘가 아까 처음에 있었던 원점이 1이 내려온 겁니다. 됐니? 그럼 Q는 어디로 가지 하면 Q는 호 OP의 정중앙에 Q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 PQ를 지나는 직선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까 빨간색인 S1이 된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졌던 얘가 파란색인 S2가 된 거예요. 됐니? 이렇게 되면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똑같아지게 하는 PQ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1,0, 이 점의 좌표를 찾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여기 있는 이 원점과 이 점을 이은 이 직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봤더니 어차피 이호의 길이와 이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는 여기는 현의 길이와 여기는 현의 길이도 서로 같다는 뜻이고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이삼각형이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 각도가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 90도를 나누게 되면 45도씩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점에서 이 Y축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었더니 이게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1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고 이 변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점 Q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남은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m값을 하나 구하시면 돼요. 근데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 말고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Q. P에서 Q까지 이렇게 이어진 이 활골, Q에서 O까지 이어진 이 활골, 마찬가지로 넓이가 동일할 거 아닙니까? 왜 동일하죠? 원의 중심을 통과하면 이쪽에 지금 이쪽을 반반 이렇게 나누면서 반반 나누듯이 이쪽도 반반 나눠진 상태거든요.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S1의 넓이와 이 S2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게 되고 점 Q의 위치를 보니까 이 Q는 오른쪽에서 점 Q를 원점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대칭이동 시킨 겁니다. 그렇겠죠?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시켰더니 X좌표, Y좌표의 부가 모두 다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얘를 Q로 본다면 P와 Q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따로 한 번 더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n값이 2개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처음에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이 이참수 그래프 위에 있는 원 중에 y는 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m개라 하고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n개라 하자. m이 홀수일 때 m 플러스 n 플러스 r의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얘도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중에 21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상당하다는 뜻이에요. 웬만한 어려운 교재 중에서도 어렵다 모아놓은 문제 중에 하나들을 지금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풀고 계신 겁니다. 문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반지름이 R자리는 원이 있는데 중심이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쪽 말이 여기 있는 이 세 줄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당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보세요. 이 포물선은 중심이 0,2분의 7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여기가 2분의 7일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는 원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물론 원의 반지름이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막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원 중에 y는 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의 개수예요. 그럼 결론은 y는 x 플러스 7이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 원의 접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럼 y는 x 플러스 7이면 이게 2분의 7이면 3.5 정도 되잖아. 한 여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이가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음?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직선에 내가 그리는 원이 접해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중심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접하긴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원에 중심 있고 이렇게 그리면 또 다시 접하기도 할 겁니다. 혹은 여기 원에 중심 있고 이렇게 그리면 접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이라는 얘기죠.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여기서만 그리시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까? 여기 원에 중심 있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원에 중심 있고 이렇게 이 직선에 접하는 이런 원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에요. 어떤 원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들. 원의 중심은 계속 포물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반지름이 접선, 저기 있는 저 선과 접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반지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원은 저런 식의 느낌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리는 그 원이 이 접선과 만날 때 여기 있죠. 만들어지는 원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홀수개가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이 문제 핵심은 여기 있는 직선에 평행하되 포물선에 접하는 이런 이런 접선 하나를 가상으로 하나 그려놓으셔야 돼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접점이 있죠? 이 접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그려요. 그럼 이게 뭐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됐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돼요. 근데 얘를 기준해서 이제부터 보세요. 얘를 기준해서 이 길이보다 짧은 길이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내가 그려본다고 칩시다. 이 지금 굵은색 표시되어 있는 이거 있죠? 이 길이보다 짧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좀 이거보다 짧되 포물선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접선을 그으라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반지름이 이거밖에 안 될 테니까. 얘보다 짧게 그린 겁니다. 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한번 반지름이 정해지면 이 반지가 똑같은 원을 이제 그리다 보면 어디서 또 다시 나오죠? 여기서도 나와요. 그쵸? 맞나요? 이렇게 두 군데만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원은 여기다가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원의 중심. 여기다가도 그릴 수 있어요. 원의 중심. 또 그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좀 전에 말했던 이 굵은색, 여기 굵은색 있죠? 이 굵은색. 굵은색 두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짧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y는 x 플러스 7에 접하는 원을 그리다 보니까 총 이런 형태로 4개 정도가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반지름의 크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얘보다 짧다고 해서 꼭 이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짧게 그린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총 4개의 형태의 그림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원의 개수가 홀수개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길이보다 짧은 형태로 원이 그려지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얘는 지우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얘보다 좀 길게 그려봅시다. 이게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되 이거보다 좀 길게 원의 반지름을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럼 반지름 한 이 정도 되도록. 근데 이 직선에 접해야 돼요. 그럼 이게 그려지니? 이쪽 밑으로는 그려져? 안 그려져. 왜 안 그려져? 여기 접하려면 한 점에서 이렇게 원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지름이 얘를 넘어가잖아. 얘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 직선에서 포물선 위에서 접할 수 있는 이 점보다 더 반지름이 길어졌기 때문에 원을 그리게 되면 이 원의 중심은 포물선 위에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안 그려지나요? 아래로는 안 그려져요. 근데 위로는 그려져요. 위로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 포물선, 이게 포물선 올라갈 테니까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하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하나, 어느 쪽으로도 하나? 이쪽으로도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몇 개 만들어지나요? 아래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안 만들어지고 위쪽으로만 2개 그려집니다. 또 짝수잖아. 그럼 이것도 우리가 원했던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는 거 뭐냐면 이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두 직선 사이 거리만큼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그리다 보니까 그 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나와요. 원의 중심. 됐니? 근데 이거 하나야? 아니야. 이쪽으로도 하나, 이쪽으로도 하나 나올 거고, 이쪽으로도 하나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세 개 모두 다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 반지름이 얘랑 딱 똑같은 이 정도의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이 총 3개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됐니? 이게 홀수계네. 결론은 두 직선 사이 거리만큼을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을 그려야지만 문제에서 말하는 y는 x 플러스 7과 접하는 원이 만들어지고 그게 개수가 홀수계인 경우가 딱 이 케이스인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 m이 홀수일 때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 값은 그래서 3이 됩니다. 개수를 구한 것입니다. 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려진 원의 개수는 3개입니다. m 값은 3개가 돼요.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이 n은 좀 이따 합시다. n은 반지름부터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원의 반지름인데 반지름 아까 말했듯이 뭐였죠? 이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근데 이 직선식은 나와 있잖아. y는 x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얘도 분명히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가겠죠. 이 직선과 평행하니까. 됐니? 근데 얘는 뭔가요? 포물선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죠. 원의 접선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 y는 x 플러스 7이 원의 접선이고 y는 x 플러스 k라는 이 빨간색 직선은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이에요. 그럼 y는 x 플러스 k랑 저 포물선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7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둘을 연립하면 교점이 한 개가 되겠죠. 연립해 봅시다.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집어넣으면 x 플러스 k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7. 양변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k는 x제곱 플러스 7. 이걸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플러스 7은 0이 되고 판별습니다. 이유는 교점이 한 개니까 중근이 발생하겠죠. 판별식 d 4분의 d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2k 마이너스 7 그게 0이 되는 k값 3. 결론 이 직선의 이름이 알고 보니 y는 x 플러스 3이었더라. 그럼 위에 있는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내가 원하는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뜬금없이 4라고 쓰면 진짜 죽는다. 이건 y 절편의 차이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어떻게 돼요? 한 직선에서는 점을 잡고 나머지 직선은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 d는, 이게 거리 d가 반지름입니다. 이번에 루트 2분의 절대값 0,3을 대입하는 거죠. 네. 이 직선 위에는 점, y절편이 편하니까 0,3을 잡을게요. 0,3을 대입하게 되면 4. 그러면 유리합하면 2분의 4루트이니까 2루트 2. 이게 원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반지름을 제곱했네요. 이래서 8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알고 보니 이 원의 반지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래 제곱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남은 건 뭐니 이제? n 값이에요. 근데 n이 뭐예요?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예요. y는 x? y는 x가 뭐죠? y는 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렇죠? 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조건이 좀 헷갈리게 주어졌어요. 끊어서 잘 그려야 돼. 이 포물선 위에는 원 중에서 y는 x 플러스 7과 접하는 원의 개수를 m개라고 하고 y는 x에 접하는 원을 n개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원이 아니란 얘기야, 이번에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포물선이었죠. y는 x랑 이게 좀 그림이 y는 x란 직선과 접하는 잠깐만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y는 x라는 직선과 접하며 누구랑도 접하죠? y는 x 플러스 7과 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위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이참수, 이 포물선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 중에서 y는 x 플러스 1에 접하는 원의 개수가 m개고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n개라고 불러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다시 밑으로 가보면 얘가 y는 x 플러스 7이에요. 얘는 y는 x고 그러니까 이 포물선 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 중에 여기랑 여기랑 같이 접하는 원이 몇 개냐고 물어본 겁니다. 몇 개인가요? 잠시만. 아니잖아, 문제가. 6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7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에 점 A가 있어요. 그리고 점 A와 Y축 위에는 점 B에 대하여 AB의 길이와 AO 길이가 2루토래요. 여기가 2루토예요. AB의 길이도 2루토.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C. 그럼 이 점은 점 A를 대칭이동한 거니까 점 A 좌표가 필요하죠? 얘를 A,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아직은 이 점에 대한 정체를 잘 모르니까.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점 C의 좌표는 B, A가 되겠죠. 근데 점 C는 Y는 E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네요.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X에 B를 대입하고 Y에 A를 대입하게 되면 A는 2B랑 같네요. 알고 보면 이 점의 좌표는 B, 2B가 된다는 뜻이지.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점 C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점 A가 되겠죠. 근데 점 C를 얘로 보지 말고 만약 얘로 본다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2B, B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이 점이 2B, B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 나와있죠?
선분 AO의 길이가 2루트 5였나요? 이렇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점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게 2루트 5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2b의 제곱, 4b 제곱, b의 제곱, b제곱 둘을 더해서 2루트 5가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5b제곱 20이니까 b제곱은 4가 나와요. 따라서 b값은 2겠죠.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4,2가 점의 좌표네요. 됐니? 4,2가 점의 좌표예요. 자, 그리고 점 B를 찾아야 돼요. 문제는 점 B. 자,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왜 점 B를 찾아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 읽어보면 삼각형 ODE를 찾아야 돼요. 여기입니다.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 있답니다. 그럼 그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 됐지? 그러려면 이 세 점의 좌표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점은 알고 있고 점 2는 뭐냐면 y는 2x랑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의 교점이죠. 여기는 점 D는 y는 x랑 선분 AB를 지나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선분 AB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분 AB의 방정식 구하려고 하다 보니 점비의 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점비의 좌표는 쉽습니다. 얘가 2루트 5죠? 여기도 2루트 5입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그 밑변이 수직 이등분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까 점의 좌표 얼마였나요? 4,2였잖아요. 여기는 원점이었고. 그럼 이 길이가 2라는 얘기니까 이 길이도 2가 되겠네요. 됐니? 그럼 점비의 좌표가 나와요. 0,4.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게 선분 AB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두 점, 그러니까 4,2와 0,4와 4,2를 잇는 직선이죠. 근데 이건 0,4는 y 절편값이잖아요.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될 테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원래 프리데를 보면 여기서 좀 더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게 있어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 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보시면서 이거 여기는 O, E, D 이 세 점의 좌표가 다 필요하지 않겠네. 점 D만 알면 되네. 를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2입니다. 둘은 무슨 관계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무슨 관계죠? 수직 관계입니다.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삼각형 OED는 직각삼각형이네. 근데 이 OED를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O와 D가 뭐가 되는?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이런 원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지? 네,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 뭘 묻냐면 이 파란색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랍니다. 원둘레 구하려면 지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그게 원둘레죠. 지름이 이거네요. 얘가 지름이네. 알고 보니 얘가 지름이에요. 그럼 이 길이를 찾으면 돼. 근데 이 길이는 여기는 점 뒤에 좌표만 찾으면 돼요. 점 뒤의 좌표는 이 직선, 아까 구했던 이 직선과 여기를 지울게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으시는 거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게 되면 y 대신 x를 집어넣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x 플러스 4 따라서 x는 3분의 4 맞나요? 이게 8이잖아요. 네, 3분의 8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8, 3분의 8이죠. 왜죠?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니까 x 앞에 y 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렇게 그으면 이거 직각이등변이잖아.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얘 직각이등변이잖아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이었으니까 이변 길이 같은 기울기 45도짜리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이니까 1대 1대 루트이죠. x좌표가 3분의 8 그러면 1대 1대 루트라면 이 지름의 길이는 3분의 8 루트 2 따라서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3분의 8 루트 2 파이 이게 지름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에서 보냈던 원의 둘레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원의 둘레를 k파이라고 했죠. 이게 k값이에요. 저 k값을 제곱한 다음에 9를 곱하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8번 문제는 쉽죠? 3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내신용에서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보통 3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9번 봅시다. 9번도 그림만. 아이고. 자, 읽어보시면 이게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덜컥 겁을 집어먹을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좀 길입니다. 길고 내용도 복잡해 보이고 뭔가 도형이 나오고 일단 도형 나오면 가끔 여러분 손 떨잖아. 큰일 났다. 도형이다. 그러실 필요 없을 만큼 이 정도 문제는 난이도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 어려워서 이렇게 길게 표현돼 있고 그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좀 덜 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위에 보면 원래 이런 도형이 있었죠? 이 도형을 접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 모양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냐면 맨 끝줄 바로 위에 있어요. 점 D'과 직선 A'M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50D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D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 그겁니다. D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D값이 D'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D'이죠. 그 다음에 A'M은 여기를 말해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길이 구하라는 뜻이야. D. 이거 구하라는 뜻이에요. 좀 굵게 표시해드리면 여기. 이 길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점 뒤에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점과 어찌되든 핵심은 D'이나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변의 길이를 하나씩 따지면서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길이를 통해서 저기 있는 선분의 길이를 찾던지 아니면 지금 우리 교과가 아무래도 뭐 대칭이동, 평이동에 관련된 것이 많다 보니까 어딘가에 점의 좌표를 찍어 놓고 그림을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점을 찍고 그 점이 막 움직여 다니는 형태가 많죠. 그럼 여기도 이거를 좌표 평면에 표현하려면 원점을 하나 찍어두는 게 편할 겁니다. 근데 그림상 원점을 어디다 찍는 게 편할 것 같으냐면 여기는 점 M에다가 원점을 찍어두면 편할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원점으로 봅시다. 됐죠? D'은 D가 움직인 겁니다. 안 그런가요? D'은 D가 움직인 거예요. 그럼 D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원래 처음에 그려낸 점선 있죠? 점선이 위에 있던 도형이야. 근데 문제 조건 나와야죠. AD의 길이가 8이랍니다.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선분 AB를 3대1로, 선분 A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Q. 두 번째 줄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대3이면 한 칸, 세 칸으로 나누는 거냐, 전체 칸을 네 칸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칸은 두 칸이네요. 그럼 여기도 두 칸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네 칸이라는 뜻이고. 당의 정 가운데 또 두 칸, 두 칸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이게 Y축이었으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4칸 갔죠? 그리고 위로 2칸 갔으니까 4,2가 될 겁니다. 됐죠? D' 찾습니다. D'은 선분 MQ를 지나는 직선이 누구냐면 Y는 X예요. 안 그래요? 여기가 2,2잖아. 오른쪽 2칸, 위로 2칸이니까. 그럼 0,0과 2,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가 되겠네요. 그럼 4,1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도한 점이 D'이죠. 그럼 2,4가 돼요. 가장 중요한 D'의 점의 좌표를 찾았어요. 나머지는 이건 원점이었고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A'만 구하면 됩니다. A'은 D'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럼 다 됐습니다. 2,4에서 마이너스 2,4와 0,0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누구예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4와 2x 플러스 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문제 전에는 D 값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문제 조건에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보셨죠? 안 어렵잖아. 아까 우리가 풀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처럼 뭐 이렇게 막 해석하고 분석하고 뭐 쪼개고 분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쉬워요.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림만 잔뜩 겁을 줘서 학생들한테 일단은 접근이 이건 문제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 웬만한 실력으로 이 문제 못 풀걸? 먼저 겁을 잔뜩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어느 정도 기본 정도의 난이도밖에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문제를 아주 기초 문제로 본다면 이건 거의 기초 문제에 가깝죠. 이런 형태예요. 평면 위에 4,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이 점을 a라고 부르고 이 점을 b라고 하죠. 그 점을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c라고 하죠. 그랬을 때 c와 원점을 이어서 만들어진 선분 CO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정말 기초 문제잖아요. 우리가 푸는 연습 문제 중에 정말 기본에 가까운 기초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게 4점짜리가 된 겁니다. 그럼 별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직선이 있답니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 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이 점을 A, 이 점을 B라 불러요. 선분 AB를 A에서 B쪽이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A에서 B쪽이니까 2대로 내분하는 점이면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얘를 점 P라 그러는 거예요.
네분 점 구할 수 있죠? 점 P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점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 찍히겠죠. 얘를 P1. Q라고 써있네요. 네, Q. 이 점을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R. PQR에 뭘 구하라고요? 무게중심 구하라잖아.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고 그 점을 X축 대칭 이동하거나 Y축 대칭 이동한 것도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게중심 구하는 거니까 보세요. 이게 왜 4점짜리냐. 충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4점짜리 아니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원이 있습니다.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해요. 그러면 결국 원을 움직일 때는 원을 대칭이동, 원을 평이동, 원을 움직일 때는 원 자체를 움직이면 식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계속 문자식을 반복적으로 바꾸어 써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져요. 대부분 다 원에 대한 평이동과 대칭이동 문제는 중심을 뽑아내죠. 저 원의 중심이 a, a입니다. 반지름은 b짜리는 원이에요. b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x좌표는 그냥 있고 y좌표만 2가 뺐으면 되겠죠. 점이 움직인 거니까 그냥 숫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반지름은 여전히 b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더니 이 원이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하더라. y는 x를 그려요. 그럼 이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한 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뭐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렸네요. 이 중심 좌표가 얼마라고요? a, a-1이라고. 반지름은 b예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죠? 반지름 b값과 중심의 y좌표가 같은 값이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두 번째는 얘 x축과의 관계는 이제 써먹었잖아. x축 뭐 하려고 써먹었냐면 이거 하려고 써먹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럼 그 거리가 반지름값 같아야 되죠. 그럼 중심 a, a-2에서 저 직선 x-y는 0까지의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2분의 절대값 a하고 a-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그게 뭐랑 같다고요? 반지름 b랑 같다. 그래서 b가 나왔네? 루트 2. 그럼 b가 루트 2면 a는 2 플러스 루트 2. 다 나왔잖아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의 두 점. 이게 마이너스 4,4가 있고요. 여기에 5,3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점 r을 찍었고 x축 위에 pq를 찍었어요. AP 이 길이죠? 이 길이에요. AP PR 이 길입니다. RQ 이 길이 QB 이 길이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래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대칭 이동시키죠? 근데 처음에 이제 당황스러운 거는 뭘 대칭 이동해야 될지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느 점을 대칭 이동해야 되는지. 보통 대칭 이동하는 점은 동점을 대칭 이동하진 않습니다. 동점이 움직이고 있는 축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움직이는 점은 대부분 다 정점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딘가로 대칭 이동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네 두 개가 어딘가로 대칭 이동될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꺾이는 점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뭐 느낌상 A를 점 P가 있는 X에 대칭 이동하면 1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럼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다시 또 이 점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지금 이 점도 사실은 동점이죠. 동점은 웬만하면 대칭을 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사실 내부로 둬야 돼요. 얘도 동점이잖아. 내부로 둬야 돼요.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해야 돼. 얘를 대칭 이동하면 1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보통 대칭 이동하게 되면 한 점을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대칭이동한 점과 대칭이동하지 않은 점을 잇는 방법이 일반적이죠. 얘도 이제 그런 방법인데 보세요. 좌표점이 지워졌네요. 자, 여기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여기는 R을 대칭이동시켜요. 선생님, 동점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긴 해. 근데 아까 꺾이는 점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동점 R을 여기 있는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시키면 어디로 내려오죠? Y는 마이너스 1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자, 그리고 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아요.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점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럼 AP 길이는 그냥 있고 PR이 아닌 PR'의 길이, 얘를 PR'으로 변형하는 겁니다. RQ가 아니고 R'Q, 여기를 R'Q로 대신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뀐 상태죠? 이렇게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쟤를 다시 반토막 냅니다. 선분 AP 플러스 선분 PR 프라임 더하기 선분 R'Q 플러스 선분 QB, 여기에 최소값을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썼던 그대로 그냥 가로만 두 개를 나눌 수 있을 뿐이에요. 있는 식 그대로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해해보세요. 이게 뭐죠? A라는 점에서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지나 R'으로 가는 뭐 구하는 거죠?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하는 건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A, R'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 길이를 구하면 색깔을 달리 할게요. 이렇게 되면 똑같아 보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점피는 어디 놓여야 돼요? 여기 놓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피가. 이게 이쪽 선분 길이의 최단거리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B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Q를 지나 R'으로 가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누가 놓이면 되죠? 점 Q가 놓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R' B의 선분 길이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이리 가겠죠? 선분 AR 플러스 선분 R'B의 최소를 구하란 말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됐니? 자, 이제 헷갈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죠? 4, 마이너스 4는 점 A가 있어요. 여기에 5,3이라는 점 B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어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어딘가 위에 R'이라는 점이 놓인 겁니다. 문제에서 오교한 거는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쪽으로 대칭이동시키죠. 얘를 B'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B'의 좌표점은 X좌표 5는 변함이 없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 칸이에요? 4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밑으로 4칸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가 최단거리잖아.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은 이 문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점 A, B'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문제에서 말하면 최단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혹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출제되면 여기 있는 점 R을 여기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서 R'으로 만든 다음에 이 꺾인 선을 일단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꺾인 선을 일단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 하나 따로 하나 그려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새롭게 조그맣게 그림 하나 그려놓고 왜냐면 그려진 그림에서 다시 문제 풀려면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정리해보면 결론은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었던 단순한 문제의 형태로 문제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예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두 부분 집합 A와 B. 그리고 A의 원소와 B의 원소도 1, 2, 3, 4, 5, 6, 7, 8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른 원소는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가를 보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랍니다. 그러니까 A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원소 총 다 합쳐봐야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여야 돼요. A 빼기 B의 원소 개수가 2개는 일단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2개만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가 중요합니다. 이 다를 잘 보세요. 집합 A의 원소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걔가 원소를 가지면 집합 B에는 이런 원소 아니면 이런 원소를 짝지어져서 같이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가 어떤 원소를 가져. 그럼 A가 독립적으로 원소 A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A가 B의 원소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아까 X의 집합 A 원소에서 1을 더한가. 아니면 집합 A 원소에다가 8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걔가 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됐니? 근데 원래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한, 해설지 보니까 정말 복잡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나머지 하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형태였거든. 근데 해설지가 친절한 이유는 그 나머지 하나가 혹시나 다른 문제에서는 예외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뭐 거기까지 예외가 발생하지는 않고. 자, 어쨌든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집중 못하면, 집중 안 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이게 A예요. 얘가 B고. 이런 느낌이야. A의 원소 하나가 만들어져요. A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랑 A1을 집어넣어서 짝지어져서 나오는 B의 원소를 그냥 B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대응된다는 얘기죠. X의 그러니까 집합 A 원소 하나를 뽑아. 그럼 걔가 어쩌고저쩌고 이 식들이죠. 이 식들에 집어넣어져서 집합 B의 원소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지금 차집합의 원소면 여기잖아. 있다. 이게 차집합의 원소지. 여기 원소 2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A2. 그러면 여기랑 짝지어져서 집합 B의 원소가 다시 하나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걔를 B2라고 합시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어떤 원소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그럼 문제 조건에 보면 뭘 집어넣으라고 좀 구체적이나 아니면 힌트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다 집어넣어야 돼요. 생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A, B.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냥 생으로. 1 집어넣었다 칩시다. 집합 A에. 그럼 집합 B는 1이 원소로 들어가면 여기 1이나 여기 1을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8은 9가 되고 9를 2로 나누면 4.5잖아. 4.5는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했던 원소는 1, 2, 3, 4, 5, 6, 7, 8이라는 8개의 자연수에서 원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집합 B의 원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되네요. 2분의 2 약분하면 1이죠. 집합 B의 1이의 원소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본다.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되겠죠? 5가 나와요. 3 집어넣으면 3은 오른쪽이 안 되고 왼쪽이 됩니다. 2가 나오죠. 4를 집어넣으면 이번엔 오른쪽. 2 안 되고 오른쪽이 되고 왼쪽이 안 돼요. 4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6인가요?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왼쪽이 되겠죠? 3. 6 집어넣으면 오른쪽이에요. 7. 7 집어넣으면 왼쪽이에요. 4. 8 집어넣으면 오른쪽이에요. 6. 아닌가요? 9. 아닌가요? 8이네. 네, 이렇게. 되셨죠? 네. 이 총 8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아닌 게 뭐예요? 얘네는 아닐 것 같지 않아? 왜 아니니? 왜 아니에요? 얘는 집합 A 원소에 1이 있어요. 근데 집합 B 원소에 1이 있다는 얘기는 둘이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라는 얘기잖아. 1이 여기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차집합의 원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맨 위에는 1과 1, 8과 8은 두 집합의 공통원소 1 또는 8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교집합의 원소로 넘어갈 부분이라 이건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빼내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남은 2부터 7까지 총 6개의 이제 경우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제 봐. 6개를 따져. 그때가 다 따지면 머리 복잡하잖아. 문제 마지막 읽어보세요. 문제 마지막. B-A. B- 어디겠죠? 여기입니다. B-A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B-A. B-A라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첫 번째 B-A가 최대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조건 봐봐.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조건 봐야 돼요. 차집합, A 차집합이면 이쪽이죠. 여기 원소가 2개야. 근데 합집합 원소는 5개야. 땅을 잘 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원소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여기 땅 아니면 여기 땅에 나머지 3개의 원소가 들어가야지. 근데 좀 전에 말한 B-A는 이쪽인 이쪽인데 이쪽의 원소가 최대가 되려면 원소의 개수도 많아져야죠. 개수가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연수들이야 원소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숫자는 계속 덧세면 숫자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숫자의 크기도 큰 숫자가 들어와야 되겠지. 이해하니? 그럼 최대일 때는 개수가 몇 개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 3개가 모두 다 B-A로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2개는 A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대응된 B값들이고 대응된 원소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대응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를 갖다 끼시면 돼요. 이해합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대응되는 것부터 봅시다. 여기는 B1, B1, B2 상관없어요. 이게 누가 더 크기를 말한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큰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여기는 B가 될 수 있는 원소 중에 가장 큰 건 누구예요? 8이었는데 8은 아니라며 답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7이겠지. 7. 맞아? 얘가 7이 되면 그때 A2는 얘가 7이 되면 그때 A2는 6이네. 맞지? 이거 상호관계를 다 따져야 돼. 맞니?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들어갈 원소가 일단 큰 숫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8은 처음부터 들어올 수 없는 값이라 뺐고 그 다음 큰 숫자인 7을 집어넣으면 A 집합에 6이 대응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6이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잖아. 7 다음에 큰 숫자는 6인데 6은 벌써 여기가 있잖아. 그럼 여기로 갈 수 없겠지. 아, 여기도 6이 있는데 여기도 6이 있다는 뜻은 이거는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고 교집합의 원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 큰 숫자인 5로 가야 되겠죠. 그럼 A1은 뭐가 돼야 되나?
5에 대응되는 A의 원소는 2가 되겠네. 이런 조합이라는 얘기지. 근데 나머지가 뭐냐면 지금 전체 합집합, A 합집합의 원소가 5개여야 돼. 근데 나머지 하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왕이면 우리는 B-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원소가 여기 있지 말고 여기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야 숫자가 더 커질 거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되니? 여기다 아까 말한 8 집어넣으면 돼. 8은 A의 원소가 대응되지 않잖아. 안 그래? 지금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8은 A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는 원소라는 얘기야. 무작위로 집어넣을 수 있는 원소라는 얘기지. 근데 이왕이면 저 땅에다가 가장 큰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남아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가장 큰 게 8이에요. 됐니? 이해하겠어요? 봐봐. 얘가 만약에 8을 가져? 그럼 얘가 8을 가지면 집합에도 뭐를 가져? 8을 가져.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미안. 이건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 지금 우리는 상호관계가 A에서 원소 하나를 A에서 원소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어디로 하는 거죠? B로 집어넣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말할 때 잘못 말했어. B를 선택한 다음에 A로 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지 지금은.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됐니? A에다가 8을 집어넣지 않았다면이야. A에다 8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8은 놀고 있는 거야. 맞니? 8은 그냥 어딘가에 A에서 8을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럼 8은 A가 아닌 어딘가에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원소란 뜻이에요. 그럼 A 아닌 아무데나 원소 갈 수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가 B-A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B-A는 가질 수 있는 원소가 5, 7, 8. 다 합치면 얼마죠? 20이에요. 20이 최대값이에요. 20이 최대값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최소값 갑시다. B-A의 원소합의 최소값 M일 때. 그럼 이번엔 반대가 되겠잖아. 개수도 가장 적게 들어와야 되고 숫자도 가장 작은 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지금 가장 적은 숫자 일단 여기다 그림 하나 다시 그릴게요. 너무 위에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A 이렇게 B가 있어요. 여기 A1, A2 여기 B1, B2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두 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A가 원소 하나를 선택하면 B도 저절로 하나가 생기게 마련이거든. 또 하나 원소를 가지면 B도 또 하나의 원소를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는 가져야 돼요. 근데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여기다 두면 된다는 뜻이지. 개수를 적게 두 개만 가져가자. 그럼 이왕 가지는 두 개라면 작은 숫자를 가져야 되겠잖아. 안 그래요? 작은 숫자. 가장 작은 게 누구죠? 2입니다. 1은 안 된다며, 처음부터. 그럼 1 빼고 집합 B에 들어올 수 있는 원수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3이 나와. 그럼 여기는 이제 3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2보다 그 다음 작은 값은 3일 텐데 3 보수기가 써먹었으니까 3 말고 그 다음 작은 값인 4를 집어넣어요. 4. 그럼 얘는 누가 대응되죠? 7에 대응되는 겁니다. 됐니?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와야 총 원소 계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될 텐데 얘는 뭐가 와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최소값만 구하는 거잖아. 여기에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얘가 이 네모가 이쪽 끼지만 않으면 돼. 야 일로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는 순간 숫자 커져. 나 가장 작은 거 구해야 되니까 넌 들어오지 마. 그럼 여기에 1이 있든 2가 있든 뭐 1이 있든 8이 있든 아무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6이네요. 최대 최소를 뭐였죠? 네, 더한 값 26이 정답이 됩니다. 만만치 않죠, 문제가? 이 정도가 만만치 않은 거야.
해설지 보면 더 머리 쪼개져. 해설지 보면 왜 더 머리 쪼개진지 알아요? 나 이걸 설명하면 또 오히려 여러분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 해설지는 머리가 더 쪼개지냐면 해설지 풀이가 사실은 정확한 풀이에요. 선생님 풀이는 생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머리 좀 간단하게 좀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쓸데없는 잔풀이 설명 안 드린 거예요. 근데 해설지는 예외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 생각했냐면, 자, 봐. 만약에 여기 아까 7이 있었지. 여기 7이 만들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6이 있어야지. 그치? 잠깐만 여기 6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여기 만약에 4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4를 집어넣었어요. 4를 집어넣으면 여기죠? 4를 집어넣으면 뭐가? 6이 집합 B의 원소로 들어가 있으면 돼. 맞지? 4를 집어넣으면 6이 집합 B의 원소에 있는 거야. 여기다 A에다 4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6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가는 거야. 왜 여기도 집합 B잖아. 교집합도 집합 B잖아. 안 그래? 교집합도 집합 B인 거야. 이해하니? 근데 이 6은 B인 동시에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또 어디다 집어넣냐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A의 원소이면 또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6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원소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A에다 6만 집어넣어서 7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처럼 A에다 4를 집어넣어도 교집합을 거쳐서 7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혹시 선생님 여러분들 해설지 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 해설지 보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실까봐 그냥 간략하게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배제했냐면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와. 굳이 이 작업은 안 해도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문제를 더 꼬아서 이걸 교집합까지 집어넣어서 고려한 답이 달라진다면 이건 역대급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머리가 굉장히 막 회전이 잘 돼야 돼요.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고려하고 막 이거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게 됐고 그럼 얘가 다시 A로 가고 또 집어넣어서 A가 되고 이걸 계속 돌려서 이것도 지금 한 번 거쳤잖아. 한 번 튕기는 거잖아. 어떨 때는 2번 튕길 수도 있어요. A에다 집어넣었더니 그 B가 교집합으로 간 거예요. 그럼 또 다시 A에다 집어넣었어요. 또 집어넣었더니 그게 또 다시 교집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B로 바로 가지 않고 B의 그 차집합으로 가지 않고 또 교집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튕겨서 다시 B로 갈 수도 있고 2번, 3번 거쳐서 다시 B 차집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면 이건 그 한 문제 풀겠다고 시험을 그냥 학생들한테 망치라는 문제지. 난이도는 둘째치고 이거는 그냥 그 하나 때문에 학생 다시 한번 망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낸 것 같아요. 이 출제자분이 그나마 그래도 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애들 시험 완전 망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선에서 참자라고 하고 그냥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18, 이건 좀 더 쉬워. 아까보다는 좀 더 쉬워요.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이 있답니다. 근데 A는 K의 양의 약수. 근데 K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자연수, 18 이하의 자연수예요. B는 2, 5, 6. 근데 두 집합이 교집합이 원식에서 2개. 다음 중 옳은 걸 찾으시오. 기억. A 교집합 B가 2, 5예요. 이게 2, 5야. 그럼 A는 기본적으로 2, 5를 가지고 있잖아. 2, 5라는 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지. 그럼 A는 K는 뭐가 되죠? 10의 배수가 되게 돼요. 10, 20, 30 이런 숫자들. 그래야 K가 10이 되면 10의 약수가 집합의 원소죠. 그 안에 2, 5가 있을 거 아닙니까? K가 20이 되면 집합 A는 2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에요. 그럼 20의 양의 약수면 1, 2, 4, 5, 10, 20 됐네.
2호는 어차피 들어갔을 거 아니야. 30, 40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K는 18 이하의 자연수야. 얘네들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지. 10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K는 10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니은. 교집합에 이번에는 뭐가 들어왔죠? 5, 6이 들어왔어요. 그럼 5, 6을 집합 A 안에 어딘가에 5와 6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집합이 되려면 K는 30의 배수. 안 그래요? 5도 약수 같고 6도 약수를 가지려면 이건 30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집합 문제지만 느낌은 약수 배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좀 더 강해요. 그럼 30, 60 이렇게 할 텐데 다 안 되네. K는 18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겁니다.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존재 안 한다고 해서 맞는 거야. 틀린 거죠. 자, 이제 디귿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디귿 때문입니다. 이제 싹 다 지웁니다. 나머지 다 지웠으니까. 얘 맞고요. 얘 틀렸고요. 자, 디귿 하나가 이 문제 난이도 확 높였어요. A-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실수 K 값이 28이랍니다. 근데 분류해야 돼요. 첫 번째, 뭐부터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가 기억 니은 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게 얘입니다. 기억 니은 풀 때는 이거 고려하지 않았죠. 그렇지? 디귿 할 때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원소의 두 개야. 그러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2, 5를 갖고 있는 집합, 아니면 2, 6을 갖는 집합, 아니면 5, 6을 갖는 집합. 됐니? 그럼 첫 번째, 2, 5를 가졌다고 칩시다. 뭐가? 교집합이 2, 5예요. 됐어요? 교집합이 2, 5예요. 그럼 집합 A는 아까 뭐가 될 수 있다 했죠? 이건 아까 했었잖아요. 10의 배수의 집합. 10, 20, 30. 근데 20은 안 된다며. 30 안 되고, 40 안 되고. 뭐만 돼요? 이것만 되네. 집합 A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케이스라면 A-B는 1, 2, 50에서 2, 5, 6을 빼면 1과 10이 남죠. 원소의 합이 홀수인가요? 그러네요. 홀수네요. 따라서 그때 K값은 10. K가 뭐죠? 뭐의 약수 집합입니까? 이 집합 A는 10의 약수의 집합이었잖아요. 집합 A가 10의 약수의 집합이요? 그럼 집합 B와 교집합은 2호가 나올 테고, 그럼 그 2호를 빼고 남는 나머진 A 차집합 B는 1, 10이에요. 그럼 차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 맞잖아. 홀수잖아. 그럼 그걸 만족하는 K값 10. 이거. 얘 약수. 맨 끝에 있는 가장 큰 숫자. 두 번째, 2, 6으로 봅시다. 교집합이 2, 6이에요. 그럼 교집합이 2, 6이면 이 집합은 뭐의 배수가 돼야 되죠? 6의 배수가 돼야 돼. K는. 6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얘네는 안 되네. K가 어쨌든 18 이하의 숫자니까. 이 말 이해했니? 왜냐면 2와 6의 공배수는 6이잖아. 12가 아니야, 6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6의 배수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K가 6일 때, 12일 때, 18일 때. 그럼 다시 또 쪼개야 돼. A. K가 얼마일 때? 6일 때. K가 6이면 집합 A는 1, 2, 3, 6. 왜? 6의 약수의 집합이니까. 그럼 차집합 A 빼기 B는 1, 2, 3 중에 1, 2, 3, 6에서 2, 5, 6을 빼면 1, 3이 남아요. 얘는 원소의 합이 홀수야? 아니야. 따라서 K는 6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번에 B, K가
12라면 집합 A는 1, 2, 3, 4, 6, 12 됐죠? B와 교집합은 2와 6입니다. 그럼 2, 6 빼고 남는 나머지가 얘잖아. 1, 3, 4, 12 A 차집합 B는 1, 3, 4, 12 이거 다 더하면 짝수지 얘도 답이 안 되네. C로 갑시다. K가 18일 때 1, 2, 3, 6, 9, 18 그럼 A 빼기 B는 2, 5, 6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2, 6을 빼라는 뜻이니까 1, 3, 9, 18 얘는 이렇게는 짝수 이렇게는 홀수니까 이게 홀수네. 이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니?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더 남았잖아. 2, 5 했어요. 2, 6 했어요. 5, 6이 빠졌잖아. 근데 얘는 당연히 안 해도 돼. 왜죠? 5, 6을 갖고 있다는 뜻은 집합 A는 30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30은 K값에 18 이하라는 조건에 무슨이니까 안 해도 돼요. 답이 끝났어요. K값 2개, 10과 18. 정답은 28이 정답이다. 맞는 말이다. 되죠? 야, 근데 이런 것도 이건 예전에 설명 찍는 방법 설명드렸죠. 근데 이런 것도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는 문제.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기역, 니은은 쉬워. 끝에 있는 한두 개가 어려운 거야.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에 있는 한두 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기역 확실해. 니은은 아닌 것 같아. 디귿? 확률적으로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 틀릴 가능성이 높아? 확률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 확률적으로. 근데 내가 그 확률을 따져보진 않았어. 몇 대 몇 이렇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확률적으로 항상 보면 이런 문제 됐죠. 여러분이 고민하는 기억니은 디귿 문제, 디귿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런 헷갈리는 문제는 확률적으로 만들 케이스가 틀리는 케이스보다 조금 더 많아.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모르겠잖아.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모르겠어. 디귿 때문에. 진짜 뭐야 디귿.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시간 다 됐어. 근데 찍어야 돼. 그러면 맞는 쪽에다 찍어. 근데 저번에 말했지만 그리고 틀렸어. 내 탓하지 마. 공부 안 해서 찍은 니 탓을 해야지. 왜 찍는 방법을 설명한다. 내 탓. 선생님이 맞다고 해서 찍었다가 틀렸잖아요. 죽여버리겠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문제를 찍지 않고 이제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함양하도록 합시다. 네.